지금 북한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사실 적대적인 관계가 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해서 뭐 북한 그때 기술자가 한번 사망한 사건이 있으면서 또 북한에서 이스라엘 군사 당국 이쪽 뭐 네. 해킹 시도라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그래서 또 북한제 무기가 지금 네. 들어간다는 또 그런 보도도 있잖아요. 예,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북한과 관련돼서는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사진이 일부 나오긴 했어요. 북한제 이제 방사포와 이제 장사정포의 그 탄피 이제 탄피에 한글이 써 있는 그런 것들이 뭐 122mm 뭐 장 122mm 이런 사진들이 공개된 것도 있기 때문에 하마스 지역으로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이 하마스에게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건 아니고요. 북한이 중동 국가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베이스는 소련 거지만 이게 소련으로부터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80년대 중반에 이집트를 통해서 탄도미사일을 소련제를 구입해서 개량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중동 국가로 역수출해요. 그 수출하는 국가가 대표적으로 이란, 시리아 같은 시아파, 이 그 이슬람 민족이 국가를 운영하는 지금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다 시아파죠. 예, 시아파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북한제 무기들이 상당히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무기가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라크 전전 91년도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보고서들 보면요. 북한의 무기가 상당량 중동 국가로 그리고 이라크로 흘러 들어갔다. 이런 보고서들이 상당했거든요. 그래서 90년대 이라크 전쟁부터 시작해서 쭉 중동 국가와는 무기 거래가 상당히 이루어졌고 이게 일부가 하마스로 간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예. 자,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자, 이번 사태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이스라엘의 지금 감시망, 정찰 예. 이런 체계가 뚫린 것을 두고 또 이제 아전 인수 비슷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9.19 합의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정보 감시 체계에 큰 구멍이 뚫렸다. 그래서 이 꼴로 9.19 이거 합의 파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9.19 군사 합의가 이루어진 때는 제가 이제 국방부 장관 보좌관 할 때죠. 장관 보좌관 할 때인데 이제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정찰기들이 한미 연합 정찰 자산들이 상당히 비행을 많이 해요. 네. 비행을 많이 하고 웬만한 표적들에 대해서는 중첩 감시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9.19 합의하면서 비행 금지 구역 자체가 넓어졌어요. 10에서 15km 정도 더 뒤로 후방으로 물려놨기 때문에 이 정찰 자산들의 감시 범위가 좁아지는, 그죠? 좁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표적들의 일부, 지정해놓은 표적들의 일부가 그 감시 정찰 자산에 의해서 획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지 않고는 군사 합의를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미 연합 정찰 한측 단독 정찰 자산, 정찰기, 그다음에 미국의 정찰기를 통해서 이거를 카바를 하고 보완을 한 상태에서 이거를 정찰 계획에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사람들이 바뀐 게 없어요. 리더들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리더들만 바뀌었는데 180도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다른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저는 정보를 해봤고 정찰 감시 자산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정찰 계획 담당 장교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실질적으로 비행 금지 구역을 뒤로 뺐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방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무인기들이 앞으로 가면요 산악 차폐율은 더 올라가요. 안 그러겠어요? 근거리로 갈수록 산이 있으면 네. 차폐율이 더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윤석열 합참의장 신원식이가 주장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시 정찰의 운용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이 9.19 합의를 효력 정지시킬 사람을 찾았고 그게 신원식이고 그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인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합의와 관련돼서는 정찰 감시 자산의 공백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 못한다. 이미 검토가 다 이루어진 사안이다. 참 어쨌든 한반도에도 이 평화 공존 사실은 뭐 이제 통일보다도 이제 어느 때부턴가 저희가 평화 공존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통일은 뭐 이게 맞먹는다고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서로의 체제가 어느 정도 동질성도 갖춰줘야 되는 그런 기간도 필요하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어떤 평화 공존 이게 중요한데 지금 뭐 불행하게도 어쨌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화 공존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거기는 그럼요. 그죠? 예. 워낙 뭐 또 고유의 어떤 그런 독특한 사정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게 뭐 증오, 보복의 어떤 대물림 이런 것들 그죠? 끊임없는 악순환. 자, 근데 우리 상황을 거기에 또 비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전혀 다릅니다. 예. 전혀 다른데 이스라엘 하마스가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시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9.19 군사 합의를 효력 정지해야 된다. 이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잘못 그 전략을 잘못 갖고 온 거예요. 감시와 관련돼서는 전혀 공백이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런 뭐 안보 정책 담당자들한테 뭐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얘기나 또 마지막으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고. 과거에는 말폭탄은 북한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죠. 네. 상당히 이제 북한이 말폭탄을 하는 국가. 툭하면 불바다 뭐. 네, 속. 근데 음. 지금은 바뀌었어요. 한국의 리더가 그리고 한국의 안보 정책 결정자들이 더 많은 얘기를 해요. 누구나도 안보 냄새만 맡은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 정권 종말을 얘기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서 국내 정치적으로 이익을 얻겠다라는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유념을 해달라. 이기는 전쟁은 없다 지금은. 우리는 교훈이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얼마나 그 3일 안에 끝난다. 분석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한국은 지형이 더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한번 발생하면요. 물론 종국에 가게서는 우리 군의 역량이 탁월하게 우세하기 때문에 이기겠죠. 하지만 피해, 그거에 따른 희생은 희생과 우리가 피해. 감내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쟁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지속될 텐데 이거를 과연 감내할 수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헬싱키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유럽의 통합을 이뤄낸 게 결국은 동서 유럽의 완전 치열한 대립 속에서도 30여 개 국가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이뤄내자. 그래서 1970년대 초반에 헬싱키 프로세스가 조인이 됐잖아요. 그게 나중에 유럽 연합으로 갔잖아요. 유럽 안보 협력 기구로 가고 유럽 연합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이 상당히 이뤄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적 판단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건 하면 안 돼요.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이걸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결정해라. 그래서 항상 투트랙을 유지하고 가야 된다. 국방력 강화 오케이. 그다음에 한쪽에서는 제도적 보안, 군사적 신뢰 구축. 그거의 중심에는 9.19 군사 합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9.19 군사 합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율해 보자.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효력 정지, 하마스 받잖냐 이런 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예, 지금까지 외교안보 전문가이신 보승찬 박사님 모시고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의 성격을 살펴봤습니다. 부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 담당자들이 좀 오마이 TV 이런 거 좀 보시고 좀 참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자꾸 그 일방적인 그런 얘기 좀 그만하시고 아무리 전쟁 인류의 역사라고 하지만 진짜 지금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평화 공존 어느 지역 어느 나라든 간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도 부디 좀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우리도 거기서 교훈을 얻고 지혜로운 어떤 남북 관계 구축 이런 거에 좀 더 전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성식 어퍼컷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 박사님 다음에 또 한번 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